현대자동차는 최근 동남아 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이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오랫동안 동남아시아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진출과 투자를 공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동남아 자동차 시장 공략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9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차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만 성공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동남아 자동차 시장을 노리는 현대자동차의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에서 179만 대가 넘는 차를 판매했지만 사드 사태가 벌어진 2017년을 기점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며 2019년 올해 중국 시장 판매량은 100만 대 전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것이죠. 실제로 현대차의 중국 내 자동차 판매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내 5개 공장 중 1개 공장은 생산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고전한 현대자동차는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동남아 자동차 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약 115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으며 연 5%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에 위치한 아세안 10개국의 자동차 시장은 2017년 약 316만 대에서 2026년 약 4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이 180만 대 정도 되니 한국의 2배 이상 되는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세안 자동차 시장은 도요타를 앞세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들이 9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뒤늦게 진출하여 점유율을 뺏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베트남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17년 3월 베트남의 탄콩그룹과 합작법인 HTMV를 세우고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에서 박항서 신드롬이 불자 현대차는 박항서 감독에게 산타페를 선물하는 등 베트남 내 박항서 신드롬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에만 산타페가 4,384대가 판매되었고 산타페를 계약 후 2달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 차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i10, 엑센트 등 소형차도 15,000대 이상 팔렸고 SUV인 투싼과 코나도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베트남 시장 점유율 19.4%로 도요타에 이은 2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도요타를 턱 밑까지 추격하며 자신감을 얻은 현대자동차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1월 26일 울산 공장에서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델타마스 공단에 연간 25만 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의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제품 생산과 공장 운영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는 15억 5천만 달러, 한화로 1조 8,200억 원입니다. 아세안 지역은 국가별로 5에서 80%에 달하는 완성차 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부품 현지화 비중이 40% 이상일 경우 아세안 지역에 완성차를 수출할 때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 공략을 위해서는 거점 생산 공장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17년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후 3년 동안 시장 조사를 거쳐 인도네시아 공장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차량을 아세안뿐만 아니라 호주와 중동에까지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일본차를 밀어낼 전략은 미래지향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부터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그랩에 전략적 투자를 하여 현지에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을 통해 완성차 판매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여 미래 자동차 성장 기반을 만드는 전략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의 취향에 맞춘 전략 모델 개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였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방식,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을 통해 차량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동남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생산, 판매 체계에도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울산 공장을 둘러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소 전기차와 전기차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일본차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혜택을 갖게 된다. 현대차의 투자가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현대자동차의 이번 아세안 지역 진출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꾸준히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은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20%가량 차지할 만큼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자동차 브랜드와 정면 대결을 통해 살아남겠다는 현대차의 전략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오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